안녕하세요. 저는 일형 당뇨병 28년차 환자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선영 실무관이라 합니다. 지금부터 18세 이하 혈당관리 비용 제로 촉구와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신 이명수 국회의원과 양정수 국회의원께서 소회를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지금 앞에 플래카드에 보시는 것처럼 죽음의 저혈당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당뇨병 하면 대개 성인 환자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과 이 청년들의 이 당뇨병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제가 외교통일위원회에 있습니다만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했고 우리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이런 당뇨병, 어린이 당뇨병을 위한 여러 가지 관리나 또 예방이나 관리나 지원 체계가 제대로 아직 만들어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약 40만 명 정도의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상임위에서 결의 중이고 처리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이런 법률 처리도 시급하고 또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 관리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당뇨병 예방과 지원과 또 관리 체계를 시급하게 하지 않으면 이 어린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정말 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한 사람 한 명의 어린이가 소중한 이 시기에 이 몇십만 명의 어린이들을 이렇게 당뇨병 환자로 그냥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 이거는 정부가 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제 이런 당뇨병에 관한 인식도 새롭게 개선을 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이런 노력과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해서 이렇게 와서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한 번의 기자회견, 한 번에 그냥 어떤 언론에 이렇게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인명을 소중히 하고 한 명의 어린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정부와 국민 모두의 관심으로 이루어져서 조기에 법률도 처리가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필요한 이런 대응 시스템이 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최근에 그 당뇨병을 앓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8세 이하 어린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진단과 치료를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잘 성장해서 국가적인 인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이 낮기 때문에 또 국가적인 지원이 낮기 때문에 조기에 막지 못하고 병을 키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님께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하셨는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어린 당뇨병 환자들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고 또 국가적인 지원이 있기를 저도 국회에서 최대한 정책과 법안, 예산에 있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금일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수 국회의원, 양정수 국회의원, 김광훈 대한당뇨병 대표이사, 윤건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대행, 오한진 대한가정의학회 회장,
홍명희 한국당뇨병전문관리자협회 이사, 안자희 대한당뇨병연합 상임이사, 송혜미 대한당뇨병연합 자문변호사, 이찬희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 그리고 백브리핑룸의 윤채연, 유명지, 김영재, 장재혁, 백지수님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찬동하며 함께하는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당뇨병교육간호사회, 대한당뇨병교육영양사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보건교육포럼, 한국당뇨병관리자 전문가협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입니다. 이어서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간담회는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어린 당뇨병 환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을 잃을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을, 그리고 실제 생명을 잃는 일이 되풀이됨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수차례 대한당뇨병연합과 한국소아당뇨인협회가 주장해온 정책 변화들에 대한 검토와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10수년간 대한당뇨병연합과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및 유관학회 등 심각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 관리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계속해왔고, 실제 정부의 긍정적 검토와 고려로 어느 정도 진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발표된 어린이집 각급 학교 소아당뇨 보호 대책과 그로 인한 변화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정작 어린 환자들에게 꼭 필요한 대책보다는 전체 1형 당뇨병 환자를 위한 것들이 대종을 이루었습니다. 정말 아쉬웠던 부분은 어린 환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맞춤형 지원은 교내 소아당뇨 아동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일부 제외하고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문 의료인 여러분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1형 당뇨병을 비롯한 인슐린 투여 당뇨병은 환자의 생명을 항시 위협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18세 이하 성장기 환자에는 이 병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보다 강력한 집중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연령대이지만 그 특성이 정책에는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명의 어린 생명이 저혈당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대한당뇨병연합은 어린 환자들의 비명에 우리 곁을 떠나는 사례를 숱하게 봐왔지만 이것이 저혈당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이유도 아이들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에서 발생된 비슷한 사건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습니다. 1형 당뇨병을 가진 10세 소녀 다니엘라가 저혈당으로 수면 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호주에서는 20세 미만 1형 당뇨병의 혈당 관리 비용의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역시 의료 전문인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인슐린 투여 당뇨병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혈당을 통제할 기술은 날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이미 국내에도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기계일수록 본체와 소모품의 가격은 높고 사용량도 많아 가게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호주 정부만큼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료기기에 대한 보장성 확대 및 강화는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투여 당뇨병을 비롯한 심각한 당뇨병 환자의 안정적인 혈당 관리를 위해 전문가 양성, 직역 간 연계와 협력, 환자 데이터베이스 확보와 관리, 응급 대응 시스템 마련 등 인프라 구축과 환자 대상 교육과 정보 제공, 인식 향상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법적 기반으로서 대한당뇨병연합은 대표 발의자인 이명수 국회의원을 비롯한 12명의 공동 발의자 그리고 함께 자리한 양정수 국회의원 등 뜻을 맞는 여러 여야 의원과 함께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안하고 그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8세 이하 어린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 비용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둘째,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8세 이하 어린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안정적인 치료 및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근거로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발언은 윤건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톨릭의과대학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의 윤건호입니다. 오늘 제가 평생 이제 당뇨병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을 비롯한 인슐린 투여 당뇨병은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하고 위험하고 완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병입니다. 특히 소아에서 생기는 제1형 당뇨병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이상을 이 병과 같이 생활해 나가야 됩니다. 이 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뭐 4번에서 5번의 뭐 혈당 검사, 4번에서 5번의 주사가 필요한 그런 이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씩 내 몸을 찔러가면서 70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데, 과연 우리가 그런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린 환자들은 더 큰 부담을 앓게 됩니다. 떠나가서 성장에 그 기에 있기 때문에 영양도 저희가 충분히 공급을 하면서도 혈당 조절을 잘해야 되는 굉장히 어렵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을 시절에 굉장히 남과 다르다는 것에 의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차별을 받고 자기가 굉장히 우울증에 빠지게 되게 굉장히 쉽게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사회의 배려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저희가 늘 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몇 번 얘기가 된 저혈당으로 인한 사망은 사실 흔적조차 남지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손상이 없이 조용히 지금 사망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통계조차 불완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그것으로 인해 고생하고 그것으로 인해 손상받는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희가 좀 통계도 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18세 어린 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들을 좀 제안할 때마다 정부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시합니다. 많은 환자가 있고 당뇨병 환자가 500만인데 꼭 이런 인슐린을 맞는다고 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겠느냐, 특정 연령대 혜택을 몰아주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뭇 다른 위험도, 또 이 평생 관리가 필요한 특수한 상황들을 좀 고려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환자들,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심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많이 지원한다 그래도 전혀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보면 10세 근처의 연령을 가진 환자들이 저개발 국가, 진짜 저소득 국가에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평균 수명을 약 13년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벌써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정말로 잘 관리되는 선진국에서 만약 1형 당뇨가 걸린다면 약 65년 동안 자기가 잘 건강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사회가 관심을 갖고 지원만 한다면 정말 건강하고 사회의 일꾼으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인데, 사회의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 특히 더 나아가서 최근에 우리나라 데이터를 보면 소득 격차가 지금 건강 격차를 만들고 그 건강 격차가 결국에는 수명 격차까지 만들게 되는 그런 좀 사회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많은 의료기술들이 개발되는데 그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들이 환자한테 이르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좀 더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보장성 강화의 중요성과 아울러서 이들 기기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을 돕도록 하는 환자 대상 교육이 일선병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대한 교육수과 인정을 비롯한 정책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련 인프라 환경 구축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소아, 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들의 지원에 대한 법률의 제정은 매우 중요한 어떤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당뇨병연합 환자가족위원회 이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2명의 1형 당뇨병 청소년을 10여 년간 키워온 엄마의 입장으로서 현재는 2 아이가 모두 소아 청소년에 해당하진 않지만 지난 10여 년간의 키워온 경험을 돌이켜보며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부모 가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한부모 가정에서 교육급여만 해당하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두 아이의 일형 당뇨병 발병으로 10년에 가까운 유병 생활을 하고 있지만 늘 초심으로 아이들의 혈당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시절에는 성장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한 급격한 혈당 변화로 잦은 입원과 진료를 반복했고 고혈당으로 인한 응급으로 중환자실에도 입원해야 했습니다. 늘 출근해야 하는 엄마는 이로 인해 아이들은 보호자가 없이 병동에 있어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병원비와 관련 비용들 때문에 평일 직장은 물론 주말을 이용해서 다른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현재는 회사 폐업과 건강상의 문제로 한동안 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발병하고 어느덧 10년이 되니 저 또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재정은 올 초 수술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에 더더욱 예민해져 아이들이 저혈당으로 문제가 될까 늘 조바심과 두려움에 혈당 그래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한당뇨병연합의 교육장학금 프로그램을 1년간 참여해 기저 인슐린이 자동으로 유지되는 첨단 펌프를 사용해 봤는데 정말 내가 좋은 세상에 살고는 있구나 하면서 감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 펌프에 일반적인 건강한 친구들의 췌장처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매 비용과 유지비는 일부 국가가 지원이 된다고 해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은 해당하지 않지만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8세 이하 어린 당뇨병 친구들에게 자부담 없이 국가가 전액 부담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도 일형 당뇨병으로 인한 취업이 좌절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복지법상의 장애 등록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혈당 관리에 자부담이 있어도 펌프와 연속 혈당기를 사용할 수 있으니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 직장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